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와,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가 더 어렵다, 앞으로 계속 어려워진다. 그럼 어떡하죠?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죠? 거기서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3.0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 12월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른 기관들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OECD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여기도 2.7%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나 5월에 발표할 때는 3.0%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2.7%면 0.3%포인트 낮춰잡니다. 문제는 내년이잖아요.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니까. IMF 같은 경우는요, 아예 2.6%로 잡았어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LG경제연구원은 2.5%를 잡았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2.7%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만큼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잘된다 하지만 기업 현실에서는, 또 현장 경제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비로 연결돼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기업은 비용으로 느끼고 오히려 사람을 안 뽑거나 다른 경비를 줄여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죠.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은,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안 쓰는 거예요. 경기가 앞으로 안 좋다니까 심리적으로도 안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설비투자 감소 아시죠?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취업자 증가 수도 마찬가지예요. 올 9월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8월에 고작 3,000명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너무 지금 쏠려 있어요.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경제연구소나 국제연구기관들도 이거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 위험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올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는요. 지금 현재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24.6%나 됩니다. 나머지 13개 주요 수출품들요, 10개나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계는 그래도 좀 적어요. 2.7% 떨어졌고요. 석유화학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5.2%예요.
디스플레이는 12.1%고요. 자동차요? 아시잖아요. 22.4%입니다. 22.4%. 철강은 더하죠. 철강은 43.7%나 됩니다. 선박 조선이잖아요. 55.5%예요. 우리의 주력이라고 하는 산업들은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하나가 버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 낮게 볼 수 있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대외적으로요,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수입품 거의 2,500달러에 해당되는 수입품의 보복 관세를 적게는 10%, 많게는 25% 때렸어요. 앞으로 2,500달러 이상 보복 관세를 더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잖아요. 반도체라든가. 그러면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타격을 받아요. 중간재 수출 자체가 타격을 받는다니까요. 여기에 보복관세가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대한민국에게도 똑같은 현상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 부분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유럽하고 유럽연합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협상을 하고요. 중국에 이어서 유럽연합,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자동차 수출을 미국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25% 고율 관세를 맞으면 현대자동차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금리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 변수도. 우리도 지금 11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과 금리 차이가 0.75%예요. 그러면 0.25% 정도가 되면 자본 유출이 15조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0.75%면요. 엄청나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본 유출이 돼요. 이게요,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IMF 구제금융 받았죠. 파키스탄도 구제금융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자본이 유출되면서 신흥국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흥국이에요. 거기에 선두주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니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나쁘니 모든 연구기관들이 낮추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와중에 글쎄요, 워낙 큰 덩어리가 침체가 되니까 달리 무슨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드네요. 일단은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대출은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금리는 인상될 거고 여기에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출은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또한 판로 개척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미래 소고기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달 판매도 하고 포장 판매도 하고 인터넷 택배 판매도 하고 전화 판매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판매 채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조기에 확대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말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빨리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들을 개발해야 해요. 인도나 남미나 북미나 동남아나. 또한 외교적인 노력 가서 설득해야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이다. 이렇게 고율 관세를 때리면 대한민국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하고 충분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고율 관세를 맞지 않게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대출을 줄이고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뭔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차별화시키는 것, 이것이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요. 또 기업들이 잘할 수 있게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를 해서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호는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